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곡은 1924년에 처음 작곡된 곡인데요. 그 유명한 조지 거신, 그리고 아이라 거신 형제 작사 작곡으로 발표된 곡인데 오 레이디 비 굿이란 곡이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4년에 뮤지컬 레이디 비 굿을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 41년도에 영화 레이디 비 굿이 나오는데 그 영화 레이디 비 굿은 뮤지컬 레이디 비 굿하고는 스토리도 전혀 연관이 없대요. 그렇다면서. 근데 이 곡은 썼대요. 그리고 이 곡이 47년도에 엘라 피츠제랄드가 이렇게 스캣으로 굉장히 유명한 버전을 발표를 하는데 그 이후로 널리 커버가 되는 곡이 되었고, 근데 저는 이 곡을 생각하면 딱 하나 아티스트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카운트 베이시거든요. 카운트 베이시의 곡으로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카운트 베이시의 시대별로 여러 버전들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게 돼서 킵해놓고 반복해서 듣곤 했는데, 카운트 베이시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카운트 베이시 앤 히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 스윙 시대 빅밴드 말고 중간중간에 그 중에 멤버들 몇 명하고 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녹음들을 남기는데, 그 소규모 그룹 버전에서 오 레이디 비 굿을 한 3번 정도 녹음하신 거를 제가 좋아하고 있는데, 그 카운트 베이시의 3버전하고 찰리 파커 그리고 주트 심스 이렇게 해서 한 5곡을 골라봤는데요. 우선 카운트 베이시 스몰 그룹 버전 60년대, 50년대, 30년대 이렇게 역순으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카운트 베이시의 카운트 베이시 앤 더 캔사스 시티 7이라는 앨범인데요. 62년도에 녹음된 앨범이에요. 62년 3월에 소규모 편성으로 스몰 그룹으로, 그러니까 7명이죠. 캔사스 시티 7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앨범인데, 그 60년대에는 이게 스몰 그룹 버전 그 녹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 앨범은 그 우리가 음악 들을 때 많이 찾아 듣곤 하는 올뮤직닷컴이나 다운비트 매거진 이런 데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앨범이라고 해서 제가 재즈를 듣던 초기에 아 되게 좋다. 카운트 베이시 하면은 너무 옛날 그 빅밴드 음악이라서 그 재즈를 처음 들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몰 그룹 버전들은 조금 더 귀에 쏙쏙 들어온 맛이 있어서 되게 좋아했던 곡인데, 그 함께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트럼펫터 테디 존스, 그리고 프랭크 포스터, 에릭 딕슨이 테너 색소폰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리스트 프레드 그린, 에디 존스 베이스, 소니 페인 드럼, 그리고 카운트 베이시 피아노, 이렇게 해서 7명 셉텟 구성인데, 전 이 곡이 되게 좋은 게 재즈가 이런 거구나, 재즈가 이런 맛이지 하는 거를 되게 직접적으로 딱 전달해 준다고 이 카운트 베이시의 음악에서 느낌이 오는데 굉장히 스윙감 넘치죠. 그거 하나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빅밴드 편성으로 들을 때보다 악기들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맛이 있고, 카운트 베이시에 아주 감칠맛 나는 피아노, 인트로나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62년도에 발표를 했고, 그로부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52년도에 두 번째 소개할 앨범인데요. The Swinging Count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섹스텟 구성, 6인조 구성으로 녹음을 하는데요. 역시 그 당시 카운트 베이시의 멤버들이었던 6명을 이렇게 발췌해서, 테너 색소폰은 폴 퀴니쳇, 조 뉴먼, 트럼펫터. 음이나 그 어떤 느낌은 같아요. 되게 간결한데 되게 스윙감 넘치는 연주를 50년대 버전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30년대 1936년 버전. 좀 자료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제목이 존스 스미스잖아. 존스 스미스 인코퍼레이티드라는 밴드 명으로 발표를 한 거죠. 카운트 베이시가 계약한 레코드사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짜로 만든 밴드 이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이 36년도 존스 스미스 인코퍼레이티드 해갖고 78회전 A면에 부기우기란 곡이 있고 B면에 레이디 비굿이 있는데 5명 구성으로 앨범을 내는데,
카운트 베이시가 피아노 치죠. 레스터 형. 그리고 칼 스미스 트럼펫, 월터 페이지 베이스, 그리고 조 존스. 이 중에 트럼펫터하고 드러머인 스미스와 존스 성을 따서 존스 스미스 주식회사 뭐 이런 그렇지. 이름으로 낸 건데, 이 연주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스윙 빅밴드 시대에 소규모 그룹, 뭐 베니 굿맨도 그런 소규모 녹음들을 남기곤 했는데 레스터 형의 테너 색소폰 연주가 아주 역사적인 연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스터 형이 30년대에 카운트 베이시와 함께 하면서 그 빅밴드 속에서 솔로를 불거나 할 때는 그 전체 음악 가운데 일부인데, 이 버전 한 3분 10초 되는 버전인데, 처음에 시작해서 몇십 초 있다가 레스터 형의 테너 색소폰이 나오는데, 추정컨대 많은 20년대에 태어난 혹은 30년대에 태어난 후배들, 레스터 형이 영향을 줬다고 하는 후배들이 이런 테너 색소폰 연주를 듣고 와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36년이면 그런 테너 색소폰이 이제 재즈에서 중요한 악기로 대두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항상 같이 얘기하는 콜맨 호킨스 같은 분들이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호방한 연주들이 유행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좀 정교하고 되게 스윙감 넘치면서 부드러운 연주를 테너 색소폰을 부는 이 레스터 형의 연주가, 그래서 어쩌면 이 레이디 비굿이라는 이 36년 녹음은 레스터 형을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인상적인,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카운트 베이시 버전을 60년대, 50년대, 30년대 세 버전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조금 아까 테너 색소폰 얘기를 많이 했듯이 멤버들의 계보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30년대에는 레스터 형이 테너 색소폰을 불고 있었고, 50년대는 폴 퀴니쳇, 그리고 60년대에는 프랭크 포스터하고 에릭 딕슨,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트 베이시 밴드에 함께 했던 이 테너 색소폰의 어떤 계보도 보이고 해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고요. 이 카운트 베이시 버전 외에 두 곡을 더 골랐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찰리 파커의 앨범이죠. 재즈 앳 더 필하모닉 1946, 1946년 재즈 앳 더 필하모닉이라는 앨범인데, 엄격히 얘기하면 찰리 파커의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버브 레코드의 사장이었던 노먼 그랜츠, 노먼 그랜츠가 20대 중반일 때 말하자면 프로모터이기도 하죠. 재즈 음반사의 사장이기도 하고 향후에는, 그리고 프로듀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연을 만드는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1944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83년까지 지속되는 재즈 공연 시리즈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재즈 앳 더 필하모닉 공연명이기도 하고, 그걸 멤버들을 모아서 녹음도 많이 남기곤 하는데, 그 전에 없던 재즈 라이브 투어의 어떤 폼을 만든 건데, 이게 46년도에 그러니까 3회째 3년째 녹음들을 남긴 거에 보면 올스타 세션, 잼 세션이라고 보면 돼요. 올스타를 몰고 다니면서 각 도시를 공연하고 하는데, LA에 있는 필하모닉 오디토리움이라는 곳에서 녹음을 남긴 건데, 여기에 찰리 파커, 레스터 형도 참여를 하고요. 트럼펫터 하워드 맥기, 뭐 이런 분들이 그 올스타가 출동을 해서 이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40년대까지만 해도 긴 버전들은 레코딩으로 남기기가 어려웠잖아요. 이런 공연에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런 대가들이 마음껏 즉흥 연주를 펼치는데, 이 레이디 비굿이라는 그 스윙감 넘치는 그 곡을 그 당시는 이제 한 3분대로밖에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레코딩들이 남아서 나중에 이렇게 앨범으로 나오게 되는데, 찰리 파커라는 가장 프론트에 서는 색소포니스트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 40년대 이렇게들 공연에서는 마음껏 기량이나 감각을 펼치고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레이디 비굿이라는 곡이 이렇게 한 10분 30초 정도 되는 버전으로 담겨 있는데, 아주 흥겹게 들을 수 있는, 재즈 팬이라면 반드시 한번 들어볼 만한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70년대에도 이 곡을 녹음한 아티스트가 있어서 한번 골라봤는데, 마지막으로
주트 심스예요. 테너 색소포니스트 주트 심스의 주트 심스 앤드 거신 브라더스라는 앨범이고 1975년에 나온 앨범인데 앨범명 그대로 주트 심스가 거신 형제의 곡들을 모아서 앨범을 냈는데 여기도 멤버들이 아주 좋아요. 피아노에 오스카 피터슨이 함께 하고요. 조 패스가 기타를 치고 그 당시 젊은 베이시스트 조지 무라즈가 베이스를 치고 그레이디 테이트란 드러머가 드럼을 치고 퓨전이 득세하던 1970년대 중반에 이렇게 정통 재즈를 또 옛날 이 스탠다드 곡을 갖고 와서 멋지게 연주해내는 주트 심스의 테너 색소폰을 듣고 있으면은 그 재즈라는 음악이 계속 변화하지만 어떤 그 맥은 계속 가져왔던. 그래서 저는 가끔 쓰는 표현이 이런 분들한테 되게 고맙거든요. 그 주트 심스가 25년생이니까 예, 스윙 시대부터 산증인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보면서 스윙 시대 선배들의 음악을 듣고 나서 비밥 시대부터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낸 스탄 게츠와 비슷한 맥락인데 개성은 좀 다른. 게리 멀리건이랑도 많이 공연했고 알콘이랑도 많이 공연했고 알콘과는 뭐 거의 듀오 같이 많은 앨범들을 합작을 했고요. 주트 심스가 제가 1980년도에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때까지도 맹렬히 활동하셨던 분이고 75년 앨범이면은 조금은 이분 생애에서는 말년 쪽에 있는 연주인데 너무너무나 깔끔하고 이 앨범 역시 재즈 처음 듣기 시작했을 때 한 대학 끝날 때쯤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자주 듣는 앨범이어서 그 레이디 비굿이라는 곡이 3, 4, 5, 6, 70년대 이렇게 5곡을 한 곡씩 한번 골라본 거죠. 다양한 해석이에요. 다양한 해석. 이것이 재즈다. 네. 그런 느낌의 연주곡들입니다. 우리가 재즈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스윙감, 그냥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감에 대한 그렇지.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살아있고 물론 모던 재즈 시대에 와서 되게 복잡한 포맷에 어떤 이론적으로 굉장히 충실한 곡들도 좋지만 이렇게 직설적이고 편안하고 신나는 그런 곡에 대한 기쁨? 재즈 팬으로서 느끼는 기쁨? 그런 곡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